안녕하세요. 도와드 아빠입니다. 저번 주말부터 소소한 반등은 나와주곤 있는데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아직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오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머지않아 이 시장이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짧게 살펴볼 건데요. 저번 주말부터 코인이 조금 들썩들썩 했었죠.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기대 인플레가 완화됐다고 하면서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JP 모건은 미 하반기가 이제 인플레가 반토막이 될 거다. 심지어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그리고 뭐 미 증시가 뭐 한 26%인가 오를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도 얘기를 했고요. 또 뉴욕 증시 뭐 매경에서도 기대 인플레 완화 때문에 나스닥이 3.3%나 올랐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럼 도대체 기대 인플레가 뭐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텐데, 저번 주 금요일 밤 한 11시쯤부터 그랬거든요. 들썩들썩 했는데, 그 이유가, 그때 미시건대에서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수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를 한 3.0% 정도 발표를 했었어요, 항상. 근데 저번 달 10일쯤에는 이제 3.3%로 기대 인플레를 꽤 높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저번 금요일 날 그게 3.1%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3.3%나 3.1%나 거기서 거기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 아, 드디어 이제 정점이구나, 인플레가 꺾였구나, 이런 기대감 하나로 이렇게까지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뭐, 코인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대감이란 단어를 많이 얘기할 텐데, 이 기대 심리, 요게 정말 마법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참 보면서 놀랐는데, 좋은 기사가 하나 떴어요. 5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반등했다. 이렇게 인플레어 정점에 있었던 5월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 판매가 4월 대비해서 10.7%나 늘었대요. 이렇게 뭐 데이터로 얘기를 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정말 팩트지만 되게 재밌는 건 전문가들은 이거 일시적이라 그러고 이 기사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다 그러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지금은 믿지 않는 상황에 처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뭐라고 해도 네 말은 안 믿어.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처했다. 거의 바닥이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인도 비슷합니다. 좋아질 거라 해도 이제는 믿질 않아요. 왜냐? 증거를 대면 6월 21일 날 비트코인 숏 ETF가 출시가 됐는데 거래량이 이튿날에 거의 4배가 증가를 합니다. 불티나게 팔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고 심지어 비트코인 숏 ETF가 3일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BTC 기반 ETF로 자리매김. 이게 정상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베어마켓에 오고 비트코인이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80% 이상 떨어졌으면 이제는 오를 거라는 게 사실은 그 기본적인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중들은 그거 모르겠고 지금 나 너무 힘들고 비관적인 기사들이 언론에 도배가 돼 있고 뭐 끝났다고 하니까 야 이제 너 잘 나왔다 지금 이거 나온 이 시기도 기가 막힌데 너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 나 엄청 숏 하고 싶었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또 숏을 엄청 사버리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만큼 참 그 대중을 따라가면 돈을 99% 잃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가져왔고요. 또 개미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기관들, 이 기업도 참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이 AEX라는 거래소가 아직도 20.5%라는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지고 증시까지 다 세계적으로 폭락이 왔는데도 이제 막 이걸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거 영국 거래소거든요. 근데 보면 이 고금리 이자는 아직은 없는데 중국 채굴장에서 2만 1000대의 채굴기에서 채굴 수익 나오면 그걸로 갚아줄게. 지금은 없어. 이 중국 채굴장이 있다는 자체도
놀랍거든요. 뭐 불법이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또 우리가 채굴기를 뭐 돈 없으니까 처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유동성 확보라는 게 더 적은 비용이 든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예치금을 나한테 주면 나는 그거를 내 빚 갚는 데 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뭘 믿고 주냐? 그러니까 얘네도 불안하니까 이제 신용 보증인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모집할 건데 2억 달러 상당의 보증금을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날 믿고 한번 투자해 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서브프라임 때 배웠다고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뭐 기업,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페드가 얘기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나의 가장 소중한 뭐 예를 들면 정말 팔면 안 되는 뭐 본사 건물을 담보로 뭐 대출을 제공받고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누구도 믿질 않아요. 심지어 서브프라임 때는 한국 전체랑 거래하지 마. 뭐 미국 증권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뭐 투자사들 다 거래 끊겨버리고 그런 정도로 이제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뭔가를 걸지 않으면 이제 융통이 안 된다. 그래서 1억 달러 하는데 2억 달러를 지금 보증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차원에서 지금 기관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참 힘든 상황이다. 바닥이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음, 코인판에 끼어든 이제 제롬 파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이 코인판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상원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원 청문회 가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규제 달라 이거죠. 권한 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의회는 코인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딘지 명확히 해야 한다. SEC를 다시 한번 한 방 먹이는 기사인데 나 어딘지 모르겠다. 권한 가진 데가 SEC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연준이 중앙은행이니까. 근데 이제 규제를 받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코인에 대한 발언권은 연준이 가져야 한다. 일단은 대차대조표 안에 코인을 뭔가 허용을 하는 듯한 뭐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받아서 거기에 약간 제가 놀랐고 또 이 코인에 대한 발언권을 연준이 가져야 한다. 야, 이거 보면서 이것 봐라.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뭐 비슷한 발언을 해요. CBDC 발행은 연준이 담당해야 되고 결제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그래서 근데 CBDC 발행에 뭐 적극적이진 않아요. 보시면 디지털 달러의 필요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 있어야 한다면 발행은 당연히 연준이 할 거고 뭐 사적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는 이제 다른 거다. 뭐 상관없다. 딱 선도 그어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약간 뭐 경계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정리를 하면 이 제롬 파월이 드디어 코인판의 규제 쪽으로 끼어 들어오는구나. 이제 참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CC가 아까 어디인지 모르겠다. 규제 기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무려 14년 동안 규제를 미루고 안 하고죠. 안 하면서 33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아 먹었어요. SEC가.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하면서 이제 2009년부터 14년 동안 음, 규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규제가 있으면 뭐 법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거 못 받잖아요. 뭐 미등록 증권이네, 사기네, 뭐 규정 미준세네 이런 걸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보고서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33억 달러에 한 70% 정도를 SEC가 먹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4조 정도 되는데 3조 정도를 SEC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면서 재미를 봤다. 근데 이제 뭐 압박을 한다 그랬잖아요. SEC를. 뭐 이런 기업들, 뭐 기업인들, 뭐 코인 업계는 물론이고 이런 보고서들도 SEC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더 이상은 미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까지도 얘기를 하고 가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SEC가 설 자리가 없고 이제 뭐 끝나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서야 적극적 규제를 또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SEC가 CFTC한테 공동 규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6월 24일 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MOU까지 맺자. 그리고 여기 보면 원 룰북을 만들어 보자. 규정 한번 완벽하게 해보자. 왜냐? 관할권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말은 엄청 잘하죠. 그래서 어 어찌됐든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작 이제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는데 만약 상품에 속하는 코인이 SEC 관할 플랫폼에 상장된다면 우리는 해당 정보를 CFTC에 넘길 거라. 뭐 요게 핵심인데 무슨 말이냐? 나는 거래소를 너무 내 관할 밑으로 두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내 건데 여기에 상장하는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 정보는 CFTC 너 줄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거래소는 내 거. 코인 뭐 정보 정도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CFTC는 논평을 거부했다. 듣지도 않는, 뭐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귀뚱으로 듣는다 했는데 지금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도 SEC의 권한을 얼만큼 CFTC에 넘길 거냐. 지금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법이고 시간도 내 편이고 SEC는 원래 이제 워낙 많이 때려가지고 자기 편도 없어요. 다 기업인들도 여기에 로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SEC 제안을 지금 뭐 받겠어요? CFTC가 귀뚱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전문가들도 코인 규제가 CFTC 관할로 넘어가는 게 시장이 더 유리할 거로 보고 있다. SEC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지금 정권이 새로 들어섰고, 뭐 공약이 그러기도 했었지만, 이제 코인의 뭐 테라 루나도 이제 한국 뭐 인들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금은 뒤로 밀었지만 2년 정도 뒤로 밀었지만 계속 규제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찾아가죠. 근데 문제는 SEC를 찾아간 거예요. SEC, FRB, OCC 뭐 여러 개 있는데 SEC는 14년 동안 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과징금만 받고 너 이거 어겼고 너 이거 잘못했고 그냥 막 그런 곳에 규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물어보러 갔는데 이 어르신들 뭐 금융위 어르신들 기재부 뭐 여러 명 갔겠죠. SEC한테 물어본 자체가 넌센스고 좀 코미디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해봤고요. 물론 이제 세금 쪽은 좀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세금을 2023년부터 이제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세금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뭐 기재부는 좀 소스 힌트를 많이 받아왔을 텐데 규제 관련된 거는 뭐,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을 거고 뭐 증거 확실한 거는 뭐 했던 거는 이제 못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규제 관련해서 코인판 현황을 이제 오늘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뭐 그래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항상 화폐 발행권 싸움을 역사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기존 금융권이 다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페드나 IMF나 BIS 다 달러를 막 찍어내고 이거를 빌려주고 이자 놀이하고 뭐 자산을 다 잠식하고 하면서 먹고 사는 곳이 이 기존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위협하는 건 용서치 않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신흥 세력이 생겼죠. 이 뭐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비트코인도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생겨났는데 이 신흥 세력이란 곳들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락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자체는 누가 만들지 모르지만 이 업계를 신흥 세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부흥을 시도했었죠. 무슨 말이냐? 뭐 거래소 지분을 확보한다든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뭐 쓰리쿠션처럼 계속 이쪽에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락은 사실 기존 금융권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뭐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든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신흥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신흥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기존 금융권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박살을 냈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니네가 감히 달러에 도전을 해? 화폐 발행권을 만들어 박살을 내버렸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JP 모건도 블록체인은 좋은 거고 코인은 나쁜 거고 뭐
코인은 뭐 튤립 사기다 하면서 코인을 완전 박살을 내버렸죠. 18년, 19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흥 세력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어, 비트코인은 일단은 뒤로 하고 이거 뭐 맨날 시세가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해킹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화폐냐 그러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 시세도 안정적이 되다가 이제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페드 니네가 좋아하는 달러랑 미 채권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내가 준비를 해볼게. 이거 100% 지급 준비율 100%야. 뭐 200%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도 한 거고 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때리려고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달러를 엄청 사준다고? 그러면 당근책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고 신흥 세력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밀고 가면 뭐 명분도 있잖아요. 뭐 바이든도 행정명령을 한 데다가 또 루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 제거를 했는지까지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이렇게 위험한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미채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명분이 막 탄탄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페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이렇게 딜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인 규제 명확성이 올라가겠죠.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인 거예요. 코인에 대한 그래서 규제가 나올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지금 계속 이슈잖아요. 이 규제 명확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빛을 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다려주고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리고 여기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지금은 신흥이든 기존이든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다 했잖아요. 당근책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를 페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성을 기다려야 된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규제 명확성이 되면 이제 뭐 현물 ETF든 뭐 리플 소송이든 다 명확화가 진행이 된다. 이걸 중요한 거라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규제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존에는 요것만 있었죠. SEC만.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괘씸죄가 많죠. 여기저기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같은 편이 없어요. 근데 현재 권한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지금 뺏길까봐 너무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근데 CFTC는 이제 신흥 강자죠. 작년 2월에 베넘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의혹이 너무 많죠. 이 SEC 권한을 뺏어 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 지지도도 너무 높고 근데 여기가 예뻐서가 아니라 여기가 미워서 기업들이 이제 로비를 하면서 엄청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때문에 권한을 얼만큼 가져오냐가 지금 핵심이지 많이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 편이고 기업들도 우리 편이고 지금 원래는 또 안 했었었죠. 권한을 거의 없었는데 밑줄의 본전이죠. 그러니까 CFTC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처해 있다. 이거 페드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성도 모르겠고 그냥 나 달러만 찍게 해줘. 그리고 달러만 건들지 마. 달러 건드리면 이제 영린이니까 내가 용서 못 하는데 일단은 나 건들지 마. 달러만. 이렇게 하고 있고 CBDC도 큰 관심은 없고 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협은 인식을 했는데 그 달러나 미 채권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한다니까 약간은 누그러지고 약간은 뭐 용서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이제 관할권 싸움이 땅 따먹기가 끝나면 정말 분노의 상승이 가능할 거다. 안도 랠리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SEC의 모발탄 가능성 이건 뭐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지금 SEC가 궁지에 몰리고 권한도 많이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 현물 ETF 권한도 얘네 이번에 7월 6일 날 거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얘네가 할 거란 보장도 없어요. CFTC가 가져갈 수도 있고 비트코인 상품이라면서 왜 니네가 뭐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남 주는 거 남 줘야 된다면 내가 해버리자 내가 먹든지 내가 버리든지 하자 이런 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오발탄을 쏠 가능성도 저는 한 많게는 20에서 3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상상이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해결되는 이유도 저는 기대감이란 단어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코인에 대한 이 정말 난국을 타개할 단어 역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보고
놀라시겠지만 1975년부터 미국 주택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택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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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지금 몇 년간, 몇십 년간 느낀 데다가 내가 안 사면 누군가 살 거란 기대감. 이것 때문에 물론 뭐 금리도 뭐 많이 낮았고 뭐 탐욕의 상품도 많이 팔았고 이상한 상품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서브프라임 버블 사태까지 발생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떨어질까 불안해도 누군가 받쳐줄 거란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서브프라임을 통해서. 2008년 4월에 베어스탠스라는 투자은행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것도 참 공교로운 게 빨리 무너지는 게 좋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처음 무너지니까 이때는 이거는 코인 업계가 아니잖아요. 이 금융 업계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페드가 도와줘가지고 JP 모건 니네가 인수해 해가지고 베어스턴스를 JP 모건이 인수할 수 있게 페드가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아니 지네가 잘못해서 망한 걸 가지고 왜 이 혈세를 투입하냐 이제 미국 언론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로더스가 무너졌을 때는 패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거랑 기대감이 없으니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뒤에 있었으니까 이제 수습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2020년, 21년 우리 항상 유행했던 단어죠. 바이 더 딥. 이 코로나 위기 오고 뭐 어려웠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패드가 구해줄 거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 바이 더 딥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뒤에 패드가 있어. 이 기대감. 상황은 뭐 그냥 똑같은데 누가 뒤에 있을 거야. 누가 도와줄 거야. 이 기대감이 엄청난 마법의 단어입니다. 상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단어인데 현재는 그럼 무슨 기대감이 있냐? 인플레가 정점에 왔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저번 주말에 올랐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뭐 형체는 없고 실체는 없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뭐 러시아 종전될 거고 뭐 중국 봉쇄 완화될 거고 다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코인 업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루나가 완전 망했었죠. 근데 루나가 잊혀지면서 코인 업계에도 기대감이 생겼어요. 무슨 기대감이냐? 저는 이제 흑기사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흑기사 기대감. 셀시우스가 엄청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시티그룹이랑 컨설팅도 받고 해보니까 야 넥소가 니네 살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히려 셀시우스가 거절을 했다고는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셀시우스 자산 매입을 위해서 20억 달러 투자 유치 계획. 왜 이렇게 사냐?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사는 거죠. 셀시우스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셀시우스 자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려버리면 얘네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러고 그 정말 헐값의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골드만삭스가 또 야, 그 니네 위험하면 내가 사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루나처럼 폭삭 망해버리는 게 아니고 셀시우스가 입출금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시간 벌면서 이 흑기사들을 찾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 누가 도와줄 거란 기대감 또 있습니다. 뭐 블록파이도 있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FTX가 이제 블록파이 대출 플랫폼을 저번에 이제 2.5억 달러 대출을 이미 해준 데다가 이제 블록파이 니네 지분 인수까지 내가 사버릴게. 엄청난 흑기사죠. 정말 대출도 해주고 인수도 사주고 이런 사실 망해서 없어질 판인데 그러니까 블록파이가 무슨 발표까지 하냐면 7월 1일 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자율을 인상한다. 이유는 효과적으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했고 시적 수익률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스크 관리 잘했으니까 이자 더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로 살아나 버려요. 이 기대감. FTX가 뒤에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뱅크런이 이제 발생되다가 이제 끊겨버린 거죠. 여기 안전하구나. 그리고 FTX나 바이낸스나 뭐 골드만삭스가 뒤에 있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코인 업계도 이제 더 제2의 셀시우스가 나오더라도 또 누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미국에서 배운 금기의 방법.
최정식 대출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서브프라임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대출할 때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처음 한 2, 3년은 이자만 냈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처음부터 원리금 같이 내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빡빡해졌었죠. 근데 지금 다시 체증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만 뭐 몇 년간 내시다가 뭐 3년, 4년 후부터 원리금 같이 내세요. 이 방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것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2년 동안은 뭐 이자도 아니에요. 서브프라임. 옛날에는 미국 은행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서브프라임 분들에게. 근데 3년 차부터 원금과 밀린 이자를 갚는 상품을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이제 이거 대출 연체되기 전에 보너스 받고 퇴사하면 장땡이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 받은 사람들은 무이자 혜택, 이자도 안 내는 정말 꽁으로 정말 주택을 샀는 데다가 주택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 전에만 나는 튀면 된다. 집 팔고 집 팔고 그냥 팔아버리면 된다. 이 생각으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 건데 이 탐욕의 방법이 금기시되는 방법이 한국에서도 이제 실시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부동산도 이제 다음은 부동산이네 떨어지네. 그리고 실제로도 떨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서서히 안도랠리가 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거시적 관점은 뭐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되고 기대 인플레도 완화되고 러시아 종전, 뭐 중국 봉쇄 완화 뭐 등등의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근데 코인 업계로 보면 이제 규제가 명확성,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대감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달러, 페드가 좋아하는 달러랑 공존하는 딜을 함으로써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규제 명확하거나 뭐 퍼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막을 일이 없어졌다. 명분이 없어졌다. 당근을 줘버렸으니까. 게다가 흑기사 기대감. 이제는 셀시우스, 제2의 셀시우스가 망해도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뱅크런이 생기거나 뭐 위협적으로 보도가 나거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그래서 안도렐리가 서서히 오를 거다. 저는 하반기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렇게 무섭다는 그레인 리센이 진행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일 수 있다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때는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인수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제되고 하는 게 죽는 대상만 바뀌었지 현재랑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현재 뭐 스리랑카, 남미, 아프리카 뭐 다 디폴트 국가도 많이 생겼고 뭐 국내에서 임대 붙은 가게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몇 프로 찍어버린 걸 보면 지금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레인 리셋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처음으로 생각도 들어봤고요. 아무튼 하락장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규제 명확성과 흑기사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조만간에 머선 일이고를 주제로 영상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